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진행의 이용석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폭은 전일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안정화가 되어가던 유가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연준의 긴축 정책에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 역시 이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품고 있는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투자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마스터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출연한 성견 마스터가 매주 일요일 밤마다 온라인으로 해외 선물 무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주제는 실전 매매의 끝판왕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고 하고요. 또 금요일마다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는 일요일 낮 1시에 단기 매매 총정리,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 활용이라는 주제로 주말 무료 특강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링크 보내드리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서서요. 이제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해외 선물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궁금증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면 되고요. 코드 번호는 0707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성견 선생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은 성견 선생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왔습니다. 자, 오늘 중국이 청명절이어서 항생시장, 중국 시장 일단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아침에는 굉장히 조금 시장이 큰 변동성 없이 잔잔히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보였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도 조금 방향성이 하방으로 일단 조금은 설정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 조금한 이슈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집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현재 시각 10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3주간 13% 상승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해지용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와 달러화의 강세에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고요. 자, 다음 5위입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한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의 경기 전망 불투명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시세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매도 일단은 자, 어떤 의견이 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봉 차트를 일단은 조금 볼게요. 자, 장 시작하고 나서 밑으로 조금 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자, 일봉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자,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 아침에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린 것,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라인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고점 라인이었죠. 전고점 라인인 15,200선을 딛고 올라서서 전고점이죠. 전고점 16,659포인트입니다. 뭐 16,000대라고 일단 좀 지칭을 할게요. 16,000대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의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15,200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14,700 라인이었습니다. 14,700 라인 지지 여부를 제가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금요일과 어제 말씀을 일단은 드렸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면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분봉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습은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단 스윙이나 중기 전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700 라인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14,700 라인 정도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스윙이나 중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매수 포지션을 보시는 게 당연하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당장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보시고 대신 이제 짧게 보셔야 됩니다. 매수 쪽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짧게 보시고 우리가 스윙 이상 2, 3일 정도 보유를 하시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14,700 라인 지지 받는 거 보시면서 제일 좋은 거는 15,200 라인을 뚫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 확실한 매수 포지션이 될 것이고요. 자, 일단 1차적으로는 14,700 그리고 15,200 라인까지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 포지션으로 중기 포지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포지션을 잡아보자 말씀 주셨고 스윙 라인으로는 14,700 라인 지지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이렇게 나스닥 관련 이슈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네네. 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장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네.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거는 유럽에서 전범 재판, 전범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일제 시대에 듣던 일단은 용어지만 지금 전범이라는 게 나치를 상징하는 거의 대표적인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전범 재판으로 일단은 가야 된다라는 유럽 내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면 유럽 국가의 타격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고 네. 유럽 국가 중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 특히나 독일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스탠스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한데 네. 굉장히 조금 의외는 아니지만 미국이 정말 좀 강대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이 벌어진 틈을 통해서 지금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이 유럽에 대한 어떤 그 원자재나 에너지에 대한 이런 포지션을 넓히는 슬금슬금 넓히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지금 전략적인 비축류도 지금 풀겠다라고 하고 유럽 쪽에 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어떤 포지션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혹은 하락을 할지 일단 귀추가 조금 주목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항생지수 항생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 일단은 잠깐 본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지수 잠깐 볼까요? 네. 자,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일봉 보시면 어저께 제가 일단 말씀드렸죠. 이게 큰 지금 상승의 폭이 나오는 이유가 자, 미국에서 중국 본토에 상장돼 있는 미국 내 상장돼 있는 약 270개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다시 하겠다. 회계 감사를 받아라.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까지 거부를 해왔고 그러면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예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중국이 꼬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죠. 작년부터 굉장히 조금 많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으로 전부 다 세계 각국이 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만이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지금 3개월째 동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져다 쓰라. 네. 돈을 푸는 정책을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큰 반등 후에 박스장을 갈 그런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네. 자, 코스피까지 잠깐 조금 볼게요.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저께 미국 새벽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오른 폭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 오른 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시고를 치고 지금 음봉으로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200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박스장에 철저하게 갇혀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선을 한번 다시 좀 그려드릴게요. 어저께 그려드린 거 그대로 그려드리면 자, 4개월 동안 우리가 380에서 400 라인 요 박스 안에서 갇혀 있었고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스펙트럼을 조금 넓히면 346 라인, 345 라인 정도, 375 라인, 요 30p, 30포인트에서 일단은 갇혀 있는데 네. 이걸 스펙트럼을 조금 줄여보면 여기입니다. 350 라인에서요, 350 라인에서 374 라인 정도, 한 4포인트 정도에서 갇혀 있는 모습. 위에가 지금 4개월 동안, 만 4개월 동안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네. 아래도 만 4개월 동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갇혀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언제냐? 제가 그토록 강조드렸던 6월 초까지입니다. 6월 초까지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계속 갇혀서 가는지 안 가는지 일단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은 자, 우리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인데 네.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일단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 시장은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큰 그림을 잡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해요. 네.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나와 있는 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들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긴축 정책으로 할 것이다. 그죠?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빅 스텝으로 갈 것이냐. 물론 우리가 6일 날 발표가 일단은 됩니다. FOMC가 네. 거기에서 50베이스를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25를 갈 것인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JP 모간이나 이런 데에서 버티고 있다가 50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올해 2번 정도. 사실은 50으로 가든지 25로 가든지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네. 다 나와 있는 카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딱 발표가 됐을 때도 네. 살짝 올랐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네. 살짝 오른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기 때문에 뭐 FOMC가 의사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을 테니 그냥 그 정도 뭐 우리가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 일단은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월에 바로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장에 뿌려져 있는 돈을 빨아들일 것인지 요게 일단은 좀 가장 크고 사실은 뭐 0.25%를 금리를 올리든지 0.5%를 올리든지 그거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FOM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과연 미국장과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PPT 보면서 예측을 한번 하는 시간을 짧게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로 일단은 좀 전환을 할게요. 자, 요거를 일단 제가 오. 가져왔는데 네. 혹시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누구 뽑으실 건가요? 지금 제가 혹시? 여기서 말을 해도 될까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성향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라서 네네.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네네. 네. 저 같은 경우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트럼프를 일단 찍을 건데 이유가 이제 만약에 선거권이 있다라고 아, 하면 네네네. 트럼프가 사실은 집권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해외 선물 매매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는 게 좀 어떤 네. 건가요? 트럼프는 우리 이제 트윗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SNS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컸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변동폭이 커야 재미있고 변동폭이 커야 수익이 잘 납니다. 그렇죠? 양방향이고 네. 또 변동폭이 커야 네. 어떤 추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트럼프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네. 우리가 SNS를 찾아보는 검색해보는 네, 이런 네. 재미도 일단 있었거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중임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임제고 미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선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준비를 일단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치는 경제다. 그리고 경제는 정치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고 하여튼 버무려서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리서치가 하나 나온 게 이번에 하버드에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을 했어요. 네. 가상 대결을 했는데 트럼프가 바이든을 47대 41로 이겼습니다. 오. 일단은. 네. 자, 요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졌다 하더라도 40%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5%에서 10% 정도 굉장히 크게 보면 10% 정도의 지지율만 더 갖고 있어도 2024년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오늘 핵심인데 네. 바이든이 41% 정도 나오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리서치 나오는 것들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한 40% 정도입니다. 40%.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지율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높죠.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낮은 수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최소한 65% 정도 나와야 되고 70% 정도 나와야 네. 그나마 노멀한 이런 지금 현상인데 네. 40%가 나왔다라는 것은 바이든이 지금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권 2년 후에 네. 2년 차죠. 일단 2년 차에 중간 선거가 있고 중간 선거가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네. 11월에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일단은 동일하게 끌고 가거나 아니면 바이든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재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의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자, 이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지금 4월입니다. 7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7개월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40%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바이든은 정말. 예.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말씀드릴 비축류 푸는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문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네. 거기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유럽에 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포지션 늘려가는 것들 등등등등 사실상 경제 문제지만 네. 이건 또 정치의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있습니다. 자,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할 수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이슈가 미중 분쟁, 미중 패권 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자, 거기에 끼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끼인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2016년 1월부터 집권을 해서 미국 경제가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네. 예, 표면적으로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코로나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간 이런 케이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중간 선거가 지금 11월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나 아니면 미국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네. 제가 지금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중간 선거와 증시라는 타이틀인데요. 쭉 보시면 자, 집권을 하고 네. 기준이 지금 2년 차입니다. 기준이 지금 2년 차고요. 네. 집권을 한 당해 그리고 2년 차 그리고 3년 차입니다. 3년 차, 4년 차입니다. 4년 차요. 여기에서 일렉션은 대선을 일단은 의미하기 때문에 1, 2, 3, 4년 차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지금 이 지표는 어떤 지표냐면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에 관한 수익률 사이클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948년부터 일단은 보도록 하죠. 1900년도는 굉장히 조금 먼 한 100년 이상 된 네. 얘기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자, 1년 차에는 12.9%, 2년 차에는 6.2%, 3년 차에는 16.7%, 4년 차에는 7.3%가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자, 2년 차에 다우존스 지수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여기 뭐 1900년도를 봐도 1900년도에는 훨씬 더 낮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올해라는 겁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있고 미국의 시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얽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인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2년 차에 굉장히 다우존스 지수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입니다. 2022년, 네. 2022년에서 24년입니다. 선거와 선거 다음 해의 증시 사이클을 일단은 보여주는 이런 차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가 지금 올해입니다. 올해. 네. 지금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두 번째 집권 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세 번째 집권 해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일렉션입니다. 네 번째 집권 대선입니다. 네. 대선을 일단 보시면 아까 첫 번째랑 일단은 상기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2년 차에는 굉장히 낮죠. 그리고 3년 차에는 기울기를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보죠. 3년 차에는 어떻습니까? 3년 차에는 급격하게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 그 다음에 4년 차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지만 완만한 구조를 띠고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4년 차기 때문에 이 다음 차트는 수익률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건 1년 차입니다. 그래서 2, 3, 4, 1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울기로 일단은 나타낸 표인데요. 밑에 보시면 2년 차에는 수익률이 급감하고 3년 차에는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4년 차 대선에서는 기울기가 낮지만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가 일단은 중요하겠죠. 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선 후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떤 대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네. 자, 공약을 딱 발표를 하면
1년 차에는 그 공약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공약의 거의 베이스는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렇죠.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 공약을 제대로 실천을 하려고 시장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준다 이거죠. 1년 차에는. 네. 자, 근데 2년 차에는 어떻습니까? 2년 차에는 그게 일단은 좀 한풀 꺾인다. 그리고 3년 차는 그 공약의 실천에 대한 네.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 선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천하려 애쓴다. 그리고 4년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 다음에 4년 말기에는 또 다른 대선을 위해서 그 더 좋은 공약을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2년 차가 우리가 끼인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2년 차가 굉장히 끼인 세대로 이게 데이터화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올해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올해가 2년 차입니다. 네. 2년 차이기 때문에 수익률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대내외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다음 차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자, 2년 차입니다. 2년 차에, 죄송합니다. 자, 2년 차에 굉장히 수익률 곡선이 안 좋아지는데, 네. 자, 우리가 달별로 일단은 나눈다라고 했을 때, 네. 월별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네. 언제 수익률이 좋고 언제 수익률이 낮아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차트가 이 차트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작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4월입니다. 4월. 네. 자, 4월에 정점을 일단은 찍고 네. 물론 예측치입니다만 네. 4월에 정점을 찍고 여기 보면 이제 악토버라고 돼 있네요. 10월입니다. 10월까지 쭉 내려가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네. 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네. 이때 새로운 공약들이 발표가 돼서 다시 수익률 곡선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띄게 된다라는 일단은 예측치죠. 굉장히 좀 재밌는 예측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볼 수 없는 이런 예측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라는 게 꼭 껴있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4월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 예측치를 통해서는 이게 1900년대부터 축적된 데이터로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한 차트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에서 10월 달까지는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S&P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사실은 S&P 뭐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이 3대 지수이기 때문에 네. S&P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도 하락할 가능성이 뭐 거의 99%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사이클이 지금 4월 초에 일단은 발표가 됐거든요. 리서치로 굉장히 뜨끈뜨끈한 자료를 제가 가져왔고 네. 4월부터 10월까지 일단 이렇게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냐? 매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됩니다.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떨지는 마시고 혹시나 주식 갖고 계신 같이 하시는 분들은 분이 계시니까. 네네네 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제가 항상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주식에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일단 있다라고 봤을 때 네. 자, 이런 게 외재적 가치죠. 어쩔 수 없는 것들. 네. 내 힘으로, 기업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런 외재적 가치. 내 그 기업의 내재적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물타기도 하시고, 예, 추가도 하시고, 평단가 조절도 하시면서 외재적 가치가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가 뭐 회귀분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외재적 가치가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평단가를 이 정도 맞추셨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또 수익으로 리버스를 할 수 있는 예, 충분한 기회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위 데이터에 기반한 나스닥 일단 올해 전망이라고 제가 일단은 해놨는데 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라인이 있었습니다. 14,700 라인이고요. 네. 15,200 라인이 일단은 있었는데 네. 어저께 이어서 잠깐 좀 설명을 왜 이 라인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가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기술적 분석으로 어차피
이 가격대는 일단 나온 거기 때문에 자 2016년부터 여러분들 일단 보신다라고 하면 2016년부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목 그물대를 맞고 상승을 하고 네. 일목 그물대를 맞고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19년도에도 일목 그물대를 맞고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일목 그물대를 맞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캔들쯤 나올 때 네. 한 달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일목 그물대를 맞고 다시 한번 상승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보시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자리에서. 자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굉장히 잘 일목 그물대를 맞고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 네. 네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신기한 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자리를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이 일목 상당선입니다. 일목 상당선인 14,700 라인입니다. 네. 14,700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꿈을 키우는 거, 요게 첫 번째 라인. 우리가 일봉을 일단 좀 볼게요. 이게 주봉상 나온 자리이고요. 일봉상으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자, 일봉상으로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이 15,200선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전고점. 네. 전고점이 일단은 15,200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고 나서 전고점으로 가는 최고점이죠. 나스닥의 최고점인 이 부근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4,700 라인과 15,200 라인을 제가 강조를 일단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에서는 자, PPT 자료에서 보시면 4월에 일단은 최고점을 찍습니다. 4월에 일단은 최고점을 찍고요. 이 최고점 찍는 라인을 보면 이게 4월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돼요. 네. 4월 15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최고점을 찍고 네. 사실상 밑으로 6개월 정도 빠지는 이런 그림이라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차트를 일단 대입을 해 보면 제가 이제 자, 오늘 나스닥 말씀드린 대로 매도 쪽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네. 네. 자, 지금 보면 이게 14,700 라인을 14,700 라인을 지지를 못했을 시에 네. 우리 제가 해왕님 방송을 보니까 네. 해왕님께서도 14,750 라인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이 보는 자리는 비슷합니다. 네. 14,700 라인을 지지를 못할 시에는 이 그물대에서 일단 조정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그물대의 라인이 14,700 라인에서 13,700 라인입니다. 14,700 라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대에서 조정을 받다가 어떤 이유로 다시 한번 전저점 근처까지 가는 이런 라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14,700 라인을 지지를 못했을 시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 자 그물대입니다. 그물대 13,700에서 14,700까지 한 1,000포인트죠. 1,000포인트 박스장을 일단은 그리다가 4월에요. 4월에 그리다가 10월까지 전저점입니다. 13,000을 깨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전에 보여드렸던 네. 그 추정치 차트를 제가 대입을 한 겁니다. 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이게 사실은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 추정치 차트가 맞든 안 맞든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 되니까 네. 주식 가지신 분들 그리고 큰 그림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700 라인입니다. 14,700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일단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된다라고 하면 네. 패권 전쟁을 일단은 좀 할까요? 예. 그래서 그 패권 전쟁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물론 이제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네. 어차피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금방 갑니다. 네. 네.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금방 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기조는 한 단어였죠. 아메리칸 버스트.
그래서 모든 게 미국 우선, 미국의 기업 우선, 미국인들의 우선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선거가 어떤 그런 기류를 보인다라고 하면 네. 자,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일단은 25%가 지금 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재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네. 미중 패권 전쟁이 다시 한번 일단은 발현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앞장을 서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사이가 더 벌어질 것이고 지금도 지금 관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계속적으로 관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또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네. 관세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럼 미국과 중국과의 교역이 조금 어긋난다라고 하면 네.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교역한 우리나라, 중국, 미국의 이런 사슬이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슬이 끊어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7개월이 남았지만 바이든의 지지율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걱정할 그런 단계를 지나서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차트 몇 가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네. 아마 미국 대선 그리고 바이든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이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QR 코드 보이시죠? QR 코드로 들어오시면 네. 제 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예측치를 또 들어서 설명은 더 자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성규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투자 견해로 투자 아이디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 전송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짜님께서 이전 6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FOMC 의사로 공개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와 있는 카드는 전부 다 나와 있다. 네. 뭐 정말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 다 아시죠? 이제는 네. 금리 인상을 뭐 어떻게 하네. 베이비 스텝이네, 빅 스텝이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50bp를 2번 올리네. 뭐 이런 건 일단은 기정사실을 일단 보고 자, 일단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은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진짜로 5월에 할 것인지 뭐 아니면 8월에 할 것인지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긴축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두 가지다. 일단은 뭐 50베이스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5월에 대차대조표 축소 이런 것을 또 협의를 해서 곧바로 5월에 할 것인가 네. 이거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할 말씀 조금 더 드리자라고 하면 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발표될 때가 네. 여러분들 다 주무실 때입니다, 여러분. 네. 예, 새벽 3시, 4시 정도거든요. 네. 보통 한 4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주무실 때 네. 일단은 이게 발표가 돼서 시장이 흔들릴 테니 네. 충분히 주무시고 네. 일어나셔서 네. 제가 아침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항상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거 일단은 일어나자마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또 말씀 주셨고요. 그 노란톡에서도 이제 말씀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 전송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일 전략을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 5일을 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매수 말씀 네네. 주셨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자, 분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봉 차트를 보면 5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일단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그렇죠? 예, 보시면 박스를 지금 치면서 105달러에서 최저는 103인데요. 네. 우리가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 105달러에서 103달러 중반 지금 박스를 치면서 200틱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유는 제가 항상 그 공급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는 오일에 대한 수요는 어차피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 왜냐? 오일은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다 필요로 하고 네. 수요는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수요가 급등을 했죠. 네. 그런 이벤트성을 빼고는 사실상 오일의 수요는 문제가 될 게 거의 없다. 매매에 있어서는. 자, 근데 항상 오일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공급의 측면입니다. 공급의 측면. 예를 들어서 재고 지표에서 오일의 재고가 얼만큼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공급망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번에 뭐 비축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또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네. 뭐 기름을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공급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공급이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예, 공급이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일이 어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관망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그 노란톡에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것까지 제가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비축류가 유가에 큰 영향이 없을까요? 라고 써니님께서 일단은 네. 질문을 주신 거를 제가 아까 봤는데 네. 같이 좀 해드릴게요. 네. 자, 비축류 지금 미국이 푼다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단언하건대 영향이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제가 매수 포지션을 든 이유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PPT 자료를 잠깐 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일단 전략 비축류를 방출을 한 사례를 제가 조금 뽑아왔는데 네. 자, 걸프전도 있었고요. 카트리나, 리비아 내전,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자, 근데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1억 8천을 배럴입니다. 네. 1억 8천만 배럴을 내보내는데 걸프전에는 1,700단위밖에 안 내보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오늘 미국 중간 선거 즈음 해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네. 같이 갖고 온 일단은 이런 자료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푸느냐? 음. 엄청나게 많이 풀죠. 네. 여러분 딱 보세요. 걸프 전쟁에도 1,700밖에 안 풀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1억 8천을 푼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유국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산유국들한테 지속적으로 기름을 풀어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네. 산유국의 지금 시그널은 어떻습니까? 43만만 푼다.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40 정도를 풀었는데 네. 43을 푼답니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미국의 거절을 제안했다.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예, 잘못 얘기했네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공급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네. 공급이 자꾸 딸려서 유가가 오르는 상태니까 미국이 공급을 늘려서 비축류를 그냥 푼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비축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법률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딱 이 정도만 풀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네. 딱 이 정도만. 이거를 한 번에 푸는 것도 아니고 다달이 약 10개월 동안 일단은 풀 것 같은데요. 네. 다달이 이 정도 푼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푼다. 그리고 산유국에서 증산을 조금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자, 볼게요. 일봉 차트 잠깐 보면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장대 양봉이 한번 조금 살짝 나왔습니다. 네. 살짝 나오고 어땠나요?
다시금 $100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두 가지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절대적인 수치 1억 8천을 풉니다만 네. 절대적인 수치는 굉장히 부족했다. 예, 하나의 이벤트성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네. 상대적인 것도 굉장히 부족함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일은요, 딱 이걸로 결론을 지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일을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수요 공급이거든요. 네. 항상 가격은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이 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수요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변수가 아니다.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이론에서만 일단은 보시면 되고 공급량이 아직도 굉장히 딸리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현 상태에서 오를 수밖에 없고 제가 어저께 라인을 두 개를 일단 좀 잡아드렸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00 그리고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매도 쪽으로의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93, 93.40달러 선 이거를 지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보시는 게 좋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는 그래도 오늘 무조건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관망 사인을 또 드렸죠. 매수 팻말을 든 거는 스윙 전략. 일단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스윙 전략으로 $100, 93.40달러 지지시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재고 지표가 있습니다. 네. 재고 지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관망하신 다음에 내일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일은 단기적으로는 관망 그리고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수 의견을 좀 주셨네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좀 거의 다 됐는데 성현 마스터 좀 마무리하시기 전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있으실까요? 네네. 일단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해외 선물과 해외 시장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사실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조금 정확하게 짚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해드리는 미국 시장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해드리는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 항생 시장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스터디를 받으시면 여기 밑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로 그냥 사진 하나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면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시는 눈이 굉장히 많이 트여지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큰 그림이라든지 꼭 주식뿐만이 아니고 코인, 뭐 ETF, ELF 등등등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여러분들도 큰 그림 하에서 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밑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실 분들이 샵 0082번으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해외 선물 투자 팁 알려드렸는데요. 또 주말을 이용해서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성견 마스터가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실전 매매의 끝판왕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는 일요일 낮 1시 단기 매매 총정리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 활용 3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도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